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요, 지금 운전하면서, 짧게, 이재명 도지사님 관련한 이야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주말에 부모님 지방에, 부모님, 인사 좀 드리고, 건강 좀 체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체크하고,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상이라, 위험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난주에, 말을 바꿨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좀 겪으셨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라이브 방송을 듣게 되면, 이재명 도지사님은 말을 바꾼 게 아닙니다. 김인선 교수님도 실드를 못 쳐주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김인선 교수님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언론의 공작에 말려든 것이지, 이재명 도지사님이 말을 다르게 하거나 입장을 번복하거나 의견이냐 평가냐 이런 말싸움이냐 이것도 아닌 거야. 그 라이브 방송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기 어렵지만 내가 정치인이니까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답을 하겠다. 첫째로는 기본 당헌 당규에 그렇게 공당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정 약속을 못 지킨다면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깊은 사과를 하고 당원 당규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바꾸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김인선 교수님도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말 바꾼 거 아니라니까. 저도 라이브 방송을 듣지 않고 인터뷰 전문 기사 보고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된 거야.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간이 없고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그 라이브 방송을 직접 원문 라이브 방송을 듣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저도 바빠서 못 듣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 라이브 방송을 찾아서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론은 자기 정파나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목 헤드라인을 이재명이 180도 입장을 바꿨다, 의견이나 논평이나 이렇게 말장난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비판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20%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가지는 정치적 발언의 무게감이 이번 발언에서 서울시, 부산시 시장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죠. 이재명 도지사의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일단은 저는요,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민주당이 서울시나 부산시에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당원이라는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서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미 그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 요구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 절차도 없고 당원 당규도 바꾸지 않고 그냥 무작정 후보를 낸다. 그때는 진짜로 이재명 도지사가 소신 있는 발언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약간 좀 오버 페이스를 하냐 안 하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언론의 견제라든가 정치권의 견제, 그리고 평론가, 이런 죽도밥도 아닌 평론가들의 이런 공격이 상당히 거세졌다, 이거 하나는 입증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말을 거치면서 이재명 도지사도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좀 릴렉스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름대로는 말의 무게를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행보를 좀 더 정치하고 세밀하게 언론과의 이런 관계를 좀 더 신경 써 가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재명 도지사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보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4%,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다시 또 20%를 돌파하면서 4% 오차 범위 안으로 또 닥쳤어요. 이렇게 가까이 오차 범위 내로 코미까지 추월을 하고 있죠. 추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9% 10%대로 현재 올라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부장검사의 요즘에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죠. 그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려면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일까?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가장 큰 난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난관, 이제 꽃길만 걸으니까 아무런 제재 없이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직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보증 수표, 백지수표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2020년 8월 30일 날 파기환송심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증거가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에서 판결한 이재명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지는 못하죠. 대법원이 판결한 그 내용 그대로 파기환송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이 이제 대법원에서도 무죄 받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확정이 최종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낙관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에서 일단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것이죠. 민주당이라는 약간은 진보적인 정당이긴 하지만 약간은 또 문재인 이후로 너무나 폐쇄적인 집단으로 약간 변모하는 듯한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어야지만이 민주당의 대표 당권 후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야지 야당하고의 결승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직행하는 방법, 꽃길을 걷다가 2년 후에 대통령으로 그냥 무혈 입성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내에 대권 후보로 선정만 되기만 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왜냐하면 야권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이라든가 어떤 스토리를 가진 인생을 갖고 있는 야권 후보가 없습니다. 무슨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야권에서 제주도 지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왕년의 서울시장인 누굽니까? 걔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야권에는 대통령이 될 만한 제목이라든가 능력을 갖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야권 후보가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민주당 내 대권 후보로 선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 내 대권 후보로 선정이 되려면 일단은 당내 투표에서 다수의 권리 당원을 확보하고 민주당 내 당내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택한 방법이 꾸준한 친문 세력들에 대한 구애죠. 구애. 우리는 한태입니다. 원태입니다. 이간질 하지 말라.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강남 한 채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적인 목소리를 냈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문재인과 드디어 대립각을 세우느냐 하면서 약간 문재인과 이재명 도지사 이런 정치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발빠르게 대응을 했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나와 문재인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그런 불순한 세력들과 언론의 공작질이 있지만 나는 영원히 일관되게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글로 또 표현을 했어요. 구애 편지를 또 썼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이렇게 이간질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고 이간질을 시키겠지만 나는 속지 않고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도울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초지일관 저번 당대표 경선부터 대권 후보 경선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그리고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하면서 적대감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다음 대선까지 이 친문 세력들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설득한 이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까요?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이 친문 극문 세력들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이번 주 주말에 서민 교수인가요? 기생충 박사 있죠. 깨문 감별법, 대깨문 감별법에 대해서 문제를 열문항을 냈었죠. 한동훈 부장검사하고 채널A 기자하고의 그 녹취록 거기에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의 그 발언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대깨문 감별법, 친문 감별법을 이렇게 비판을 했죠.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깨문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현재는 거의 포기를 한 상태인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지지. 그리고 저도 한때 지금도 저는 친문 대깨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하죠. 성공하기를 바라죠. 가끔씩 문재인 정부를 막 욕하면서 차라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더 훌륭한 정당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물론 민주당도 나쁜 놈들이 많아. 근데 거의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뭐랄까 공당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이익단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자신들의 이해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인 것이지 민주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수십 년 동안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국가, 서민 이런 걸 주창하면서 속으로 헤쳐먹고 엄청나게 해먹은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수십 년 동안 애들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뭐 180도 말 바꿨다는 그 자체도 차라리 우리가 후보를 내는 것이 이런 썩어 빠진 정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 서울시장에 자리를 넘겨주는 것, 부산시장에 자리를 넘겨주는 것보다는 100배 낫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후보를 내려면 사과를 하고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만큼 이재명 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을 불신하고 썩어 빠진 정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뭐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을 탄압하고 사법적으로 힘들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데요. 그나마 나은 정당이에요. 미래통합보다는 훨씬 나은 정당이죠. 물론 거기에서 이번에 최고위원 당대표로 출마하는 박주민이나 이런 애들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그리고 자신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똑같죠. 미래통합당이랑 똑같지만 그래도 덜 나쁘다. 훨씬 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깨문 감별법을 보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를 하죠.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대깨문들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애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의 1인 후보, 대권 후보로 일단은 선출이 돼야 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가장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대안 제시, 이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친문 세력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난관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 친문 세력들을 설득을 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입 바른 소리만 하시면 된다. 우리는 친문 하나다, 원팀이다. 친문 세력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은 하나다. 뭐 정통판이 뭐니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아니고 민주당 내의 이런 큰 틀 안에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이라든가 이런 보수 좌파, 보수 우파 극우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정당에 우리는 하나다, 원팀이다 이런 주장을 입 바른 소리겠지만 계속적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런 대깨문들의 비이성적이고 아주 황당한 행태들에 대해서 이미 다 검증을 하고 봐왔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10%대 지지도에서 20%대로 급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중도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깨문들이 꼴보기 싫지만 자유한국당도 싫어. 그런데 이런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일 잘하는 이재명, 무죄 판단 받으니까 급속하게 이재명에게 지지가 쏠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 후보로 선출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각 지방을 돌면서, 각 도를 돌면서 8개 도인가요? 6개 도인가요? 거기를 돌면서 경선을 할 때 이재명 도지사가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권리당원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표, 현장 투표, 현장 개표, 현장 개표 이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발언권을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지런 이런 시스템,
의혹이 많은 시스템. 이재명 도지사도 한때 약간 의혹을 제기하신 적이 있죠. 이재명 도지사도 이번 앞으로 대선도 남았고 당대표 선출 절차도 남아있는데 현장 개표를 해달라 이렇게 개표 절차에 관해서 한 번쯤은 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당도 이렇게 감시 체제도 많고 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뭐 투표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아직도 의혹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투표에 참관하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현재 공직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모두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후보에 당당히 입성을 하는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내 대권 후보 1인으로 선출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경선 절차 과정상의 이런 선거 투표 조작, 개표 조작, 온라인 ARS 조작 이런 걸 또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표 절차라든가 개표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 개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현장 개표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가 친문 세력들에게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주장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해주시고 친문 세력들을 그냥 배제를 하시라. 10년 동안 이재명 도지사를 괴롭혀온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 180도 변화를 어떤 변화를 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약간 비정상적인 인간들로 계속 국민들로부터 낙인 찍혀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거, 친문 세력들이 외면받는 거, 그걸 차라리 도모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이미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이미 이골이 날 대로 나 있죠. 신뢰를 하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김경수 도지사도 그렇고 현재 친문 세력들의 표심, 그 집단적으로 몰아주는 이런 위력이 민주당 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에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장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재명을 응원하는 많은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는 당내 경선 절차에서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가장 첫 관문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대권 후보로 선출이 되어야 된다. 선출만 되면 뭐 이재명의 능력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 개파가 너무 심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의 단독 대권 후보가 되기에는 상당히 현재 어려운 국면이고 가장 큰 난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권리당원으로 좀 많이 좀 가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이재명 도지사 친문 세력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기 능력으로 민주당이라는 그 다음에 정권을 이양받는 수권 능력을 가진 지도자는 이재명 뿐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이재명에게 달려있다.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걸 알란가 모르겠네요. 친문 세력들을 계속 설득해가지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친문 간별사, 대깨문 간별법 문제 다들 통과를 못하죠. 가장 기초적인 이해 능력도 떨어진 분들이라 기대를 하지 마시라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